그날 밤 50대 중반의 평범한 한 남자는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각에 온몸이 사로잡혔습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죠. 오래된 흑백 사진 같던 그의 일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선명하고도 위험한 색깔이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 찾아온 이 충격적인 경험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그가 마주한 것은 황홀경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이었을까요? 시니어 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막 민호는 창밖을 스치듯 지나가는 초가을 빗방울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5,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그는 최근 들어 부쩍 자신의 삶이 마치 색깔을 잃은 풍경화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30년을 넘게 함께한 아내 선영과의 관계는 더 이상 뜨겁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안정적이고 무던했지만 그만큼 무미건조한 편안함만이 그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죠. 작년에 홀로 유학길에 오른 아들 덕분에 집은 놀라우리만치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민호는 점차 자신 안에 깊어진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자식 뒷바라지에 대한 의무도 예전 같지 않으니 문득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고향 친구 기웅을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민호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기웅과는 학창시절 단짝이었지만 서로 결혼하고 각자의 삶에 바삐 쫓기다 보니 근 3년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기웅이 들어섰을 때 민호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기웅은 늘 활기 넘치고 호탕한 성격이었는데 오늘 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얼굴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단조롭고 무심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친구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함께 앉은 후에도 기웅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컵을 돌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민호의 눈에 띄었고 민호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날씨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웅은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카페 안의 잔잔한 음악 소리와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웅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 특히 아내 현주와의 관계에서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주는 50살의 전업주부로 기웅과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아내의 불만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원래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웃음을 잃고 매일매일 우울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늘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을 잘 보살핀다고 말했지만 잠자리에서의 관계가 너무 버겁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웅 자신은 현주가 왜 힘든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도 현주가 번번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답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기웅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절박한 표정에서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웅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성실한 아내지만 잠자리에서는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매번 피하려고만 하고 마치 숙제를 하듯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아내의 태도에 자신도 지쳐간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기웅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고 말할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웅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자신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 같아 자존심마저 상한다고 했습니다. 씻고 안방으로 걸어오는 아내의 발걸음이 들릴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고 마음속으로는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두려워진다며 자신이 정상이 아닌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기웅은 부부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고민했지만 창피함에 차마 나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의사나 상담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며 수치심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직장 상사로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친구의 고통에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웅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을 살아온 민호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기웅의 이야기는 민호에게 단순한 하소연 그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기웅의 결혼식에서 봤던 현주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활기차고 밝았던 그녀의 모습이 말이죠. 민호의 머릿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현주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현주와 자신의 아내 선영의 성격 차이, 그리고 자신의 잠재된 욕망을 생각해보며 묘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주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웅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내 선영과의 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평온했지만 그만큼 몸이 건조하기도 했습니다. 열정이나 설렘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남자로서의 자신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호는 자신이 아는 괜찮은 부동산 투자 정보를 권했습니다. 현주의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돈을 불리는 것도 좋지만 투자 정보를 통해 현주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정보야. 현주 씨가 직접 들어보면 좋을 텐데. 나중에 현주 씨가 시간이 될 때 지나는 길에 들러서 관련 자료를 갖다 줄게. 민호는 현주를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기웅은 고마워하며 현주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기웅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웅의 집에 가게 되면 현주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20년 전 결혼식에서 본 이후로 거의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기웅의 고백은 민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 속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과 상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만 민호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웅의 이야기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막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며 된장찌개를 끓이는 일상적인 동작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은 기계적이었고 머릿속은 온통 기웅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내 선영은 퇴근 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짧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어땠는지, 내일 날씨는 어떨지, 아들 소식은 어떤지 하는 뻔한 이야기들이었죠. 부부 관계도 형식적이고 뜨겁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편안함은 있었지만 그만큼 특별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심히 숟가락을 움직이면서도 기웅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친구가 털어놓은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태도, 감당하기 힘든 무관심, 끝날 줄 모르는 공허함. 기웅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의 무심한 태도를 보며 민호는 현주의 남편 기웅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편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그만큼 재미없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주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웅이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 차가움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 상상해 봤습니다. 동정심은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의 실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상상이 그려졌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민호는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기웅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상상에 빠진 민호는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현주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20년 전 기웅의 결혼식에서 봤던 현주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밝고 활기찬 인상, 기웅보다 작은 키와 가녀린 어깨. 그때는 그저 친구의 신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현주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웅에게 투자 자료를 갖다 주기로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며칠 뒤에 기웅의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기서 현주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고백이 불러일으킨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때 민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기웅에게 주기로 한 투자 자료를 챙겨서 기웅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철을 넣고 나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일고 있었습니다. 혹시 현주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기웅의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민호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기웅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기웅은 회사 동료들과 1박 2일 골프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연 것은 현주였습니다. 현주는 민호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단순히 자료만 두고 가려 했지만 현주는 오신 김에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기웅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기웅이 없는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현주는 커피를 내려주며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전 결혼식에서 본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는 것, 아이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현주는 남편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외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기웅과의 접촉을 꺼려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감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기웅에게서 들었던 고백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주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왜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기웅의 고통을 알고 있는 민호로서는 현주를 탓할 수도, 기웅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공허함과 답답함을 이야기하며 교감이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힘들다 했고, 아내는 외롭다 했고, 민호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호도 아내와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몸이 건조한 결혼 생활, 열정이 사라진 부부 관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권태로움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무심한 아내로 인해 밤마다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결핍을 공유하면서 점점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친구의 아내라는 경계 때문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현주의 말 속에서 묘한 끌림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현주도 민호라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굳히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뚝딱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우연히 겹쳤습니다. 현주의 눈동자에는 외로움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민호는 그 깊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뻗은 그의 손등이 현주의 손과 스쳤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에서 느껴진 체온이 생각보다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민호의 온몸에 미세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현주는 민호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의 손등을 감싸듯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여자의 손바닥이 민호의 거친 피부를 어루만질 때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고민과 외로움을 확인하는 순간 그 체온이 더욱 크게 와닿았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주의 손길이 그의 팔을 타고 천천히 올라올 때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작은 위로의 손길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현주가 민호의 어깨를 감쌀 때 그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선을 넘는 첫 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조용했던 집 안에는 오직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현주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이유, 즉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외로움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막.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온몸에는 방금 전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내 선영이 TV를 보고 있었고 늘 맡아오던 김치찌개 냄새와 생활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현주의 집과는 너무나 다른 공기였습니다. 그곳의 정적과 긴장감, 무게감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민호를 더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현주의 체온과 시선, 집안의 공기가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아내는 평소처럼 담담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는지, 친구는 잘 있는지 하는 일상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조금 전 현주와의 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 속에서 묘한 설렘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몸에 남아있는 현주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현주의 눈빛과 손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현주에게 고통이라고 했던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아내 선영의 무심한 태도를 보며 현주와의 대비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평소 아내는 재미없고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주와 함께했던 시간은 위험하고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만큼 강렬하고 생생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문득 오늘의 기억이 되살아나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갑자기 그 순간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엄습해 왔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마음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새삼 깨달았다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민호의 몸은 여전히 낮에 느낀 여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몸은 달아올라 있었고 마음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기웅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는데 자신은 그 친구의 아내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현주와 함께했던 그 시간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신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두 감정이 교차하며 민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도 스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강렬함을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순된 마음이 결국 다음 만남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현주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죄책감보다 강한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평범했던 일상에 생긴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현주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답장을 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그리고 아내가 봉사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민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민호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집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은은한 선율이 집안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준비 과정 자체가 이미 민호를 달뜨게 만들었습니다. 현주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 의도를 알고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민호는 와인을 준비해 두었고 현주는 조금 더 편안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주는 남편 기웅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웅을 더욱 피하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가 날로 차가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민호와 있을 때만 편안하다는 말을 했고 민호는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위안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조금씩 몸에 퍼지면서 두 사람의 경계는 더욱 허물어져 갔습니다. 현주가 민호의 손을 잡았을 때
민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번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첫 경험 때보다 훨씬 깊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서로 다시 기다렸던 만큼 더 깊고 강하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갈망으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웅이 고통스러워했던 그 무관심과 외로움을 채워주는 강렬함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현주 역시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뜨겁게 안아주는 민호에게 더욱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민호에게서 위안과 충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조용한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기웅이 고통스러워했던 그 이유, 아내의 외로움을 이제는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현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충족감과 만족감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고 그것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진하게 그어졌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삶에 생긴 이 균열이 어디로 이어질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기웅이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의 그늘은 더욱 진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웅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웅은 민호의 집 거실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민호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자신과 현주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기웅은 아내가 요즘 더 잦은 외출을 한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바로 집에 왔는데 최근에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불안해했습니다. 현주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보다 자신을 더욱 피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며 속상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웅은 민호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고 의지할 사람은 민호뿐이라며 더욱 매달렸습니다. 친구의 이런 신뢰 앞에서 민호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기웅에게는 아무것도 들키지 않은 상황이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기웅은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묻고 싶지만 무서워서 차마 직접 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자신 때문에 아내가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다며 괴로워했습니다. 민호는 친구를 위로하면서도
그 순간마다 현주와의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기웅이 걱정하는 그 다른 남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중적인 상황이 민호를 괴롭혔습니다. 기웅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책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회의를 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직장 생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민호는 기웅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자신은 그 친구의 아내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기웅의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주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맛본 그 강렬함과 충족감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웅에 대한 죄책감과 현주에 대한 끌림 사이에서 민호는 갈등했습니다. 기웅은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현주를 만나게 되면 그녀의 상태를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힘들게 하는지, 다른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봐 달라며 간청했습니다. 민호는 그 부탁을 들으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기웅이 돌아간 후 민호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의 불안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두 사람의 비밀은 언제든 들킬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웅의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주와의 다음 만남이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불안과 아내의 외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기웅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도 현주가 늦게 들어올 거라는 연락을 받은 기웅은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또다시 어두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인지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현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웅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1시, 12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기웅은 현관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웅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기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집에 돌아온 현주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현주는 깜짝 놀라며 기웅을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소독 냄새와 기계음이 가득했습니다. 기웅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현주는 무너진 듯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혀 가벼운 뇌진탕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잘못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현주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기웅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현주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현주는 남편의 손을 붙잡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웅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았던 자신을 자책하며 울컥했습니다. 남편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기웅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무관심과 외로움, 불안감이 쌓여서 터진 결과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피로와 우울감이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주와 민호 모두에게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복도에서 기웅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 때문에 친구의 고통이 더 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욕망보다 무거운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제대로 실감났습니다. 현주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다시 가정을 붙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가 주었던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남편과 함께 쌓아온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 속에서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웅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현주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웅은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기웅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웅은 민호를 보고 약한 미소를 지었지만 민호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호야, 왜 울어? 나 괜찮아. 기웅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의 눈물이었거든요.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기웅의 고통에 자신이 일조했다는 자책감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민호는 겨우 이런 말로 둘러댔습니다. 기웅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때 찾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 민호를 현주가 배웅해 주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습니다. 현주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눈빛을 주고받으며 뒤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휴대폰에서 현주와의 비밀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흔적을 지우며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과 욕망의 끝은 결국 죄책감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주도 남편의 회복을 지켜보며 민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웅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민호는 기웅과 다시 만났습니다. 기웅의 모습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예전의 활기찬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민호야, 현주 씨가 정말 많이 변했어.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밤에도 예전처럼 힘들게 하지 않아. 자신을 절제하면서 나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 기웅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신도 아내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는 아내와의 사이가 정말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민호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현주가 기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 결과 두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기웅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내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외로웠다고,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민호의 진심을 알고 나서 미안해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로, 현주는 남편을 돌보는 아내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강렬한 만남은 끝이 났지만 그 경험이 남긴 여운과 교훈은 오래도록 두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여운 속에서 각자는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금지된 관계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무거운 대가를 치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의 외로움에 잘못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가 가장 편하고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니어 세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잠시의 방황 끝에 결국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진심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